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잠시 후에 이진호가 어제 영상을 올렸다가 지운 부분, 그리고 어제 슈퍼챗을 얼마나 받았는지 제가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어제 우리 김세론 씨 절친으로 알려진 한 분이 디싱 갤러리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렸다가 지웠는데 지금 보니까 1000명이 본 게 아니라 한 2만 분 정도가 본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보안팀이 있습니다. 그 보안팀에 부탁을 했더니 처음에는 게시글이 해서 못 찾을 것 같다라고 하더니 어제 복구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제보한 글 같은 경우는요, 조각조각 나있기 때문에 화질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안팀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디싱 갤러리 게시글을 제가 살려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서 이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김세론 씨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이전에 유가족과 이 얘기를 하면서 김세론 씨가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심리학 교수로서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세론 씨 절친 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올려줬고 또 한국경제에도 단독 기사가 나왔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진호, 넌 이제 가평 잣나무 된 거야. 꼭 잡아줄게 내가.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른 세론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는 걸 원치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론이가 하늘나라로 간 이유에 대한 이유와 유족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 유포를 한 이진호에 대해서 제가 말했었죠. 이게 밝혀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앞에 이런 바람을 했는데 딱 자르더군요. 아, 그러니까 이진호가 녹취 내보는 거 땡땡 미음 이게 이효민 씨 같아요. 이효민 씨는 이미 가세연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도 됩니다.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기 때문에 유튜버가 공개한 거는 제가 언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효민 씨를 이효민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효민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세론 씨가 신내림을 받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계속 질문하길래 아니라면 어쩔 거냐고 얘기했고, 만약 이런 내용이 밝혀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거를 마치 제가 신내림을 종용했고 그게 제가 알선에서 돈을 빼앗고 그 사실이 두려운 것처럼요. 저 진짜 10년 만에 PC방을 왔습니다. 핸드폰으로 글쓰기엔 너무 할 말이 많아서요. 금일 법무법인 부유를 만났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소를 낸 거예요. 이진호에 대해서. 이진호 유튜버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말입니다. 이진호 너는 내게 제일 크다. 이진호 덕분에 저는 가게, 벌점 테러 이건 뭐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제 가족과 저를 협박하는 문자, DM, 블로그 가게, 네이버 톡 등 저야말로 누구 덕분에 살, 해, 협, 박을 받고 있네요. 이거를 끊어서 읽는 건 뭐냐면 붙어서 읽으면 유튜브 AI가 이걸 잡아내서 노란 딱지를 줘버립니다. 뭐 방송 나가면 한 15,000원, 20,000원 벌어요. 그래도 이 노란 딱지 자체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란 딱지 자체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예. 이진호는 자기가 협박받는다고 했죠. 물음표. 62만 유튜버 구독자가 있는 대형 유튜버와 일개 영업을 하는 사람과 커뮤니티 유튜버에서 누가 유리한가요?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캡처를 여성 엄마가 캡처를 해주는데 이제 중복되는 분을 캡처해 줬네요.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캐삭빵이라는 게 있더군요. 아, 캐삭빵 이거 틀리면은 너 걸어, 유튜브 걸어, 나 가게 갈게, 이런 건가 본데 빨간 걸로 해놨어. 김세론 신내림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단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세론이가 신내림을 받고 제가 그걸 알선했다면 가게 당장 폐업하고 저는 조용히 사라지겠어요. 맞네, 캐삭빵. 예. 이진호씨 증명되면 채널 삭제하시죠. 이건 내가 먼저 걸었는데. 당신도 뭐하니 이 일에 목숨 건 것 같은데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야, 근데 내가 아는 대표 대단하다. 이 지운 걸 금방 나한테 살려갖고 줬네. 야, 난 이런 실력 되게 궁금해. 나도 당신 유튜브 관심도 없었는데 당신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지. 일단 DC 김수현 갤러리에서 이진호가 세론이에게 한 행동들을 알아보자를 참고했다. 유족들이 당신들에게 왜 스토킹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지에 대해 알아봐라. 내가 신내림을 받게 했다면 내가 가족들이랑 세론이 친구들이랑 연락을 할 수 있겠어? 가족들이 내가 신내림을 받게 했다면 나는 가족의 원수 아니겠냐? 나 그렇게 비열하고 돈에 눈먼 사람 아니다. 누구와는 다르게 말이지. 유튜브에 인과 함께라는 유튜버가 있더라. 당신은 2016년 7월 21일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고 연예부 기자라고 하던데 우리 세론이를 비롯하여 김선호, 비, 구혜선, 김세희를 매장시킨 대표적인 사이버레카잖아. 다들 얼마나 힘들었겠니? 나도 이 일 겪고
살, 해, 협, 박, 문자와 DM 받으니 그들의 심정을 알겠더라. 장 갤러리님이 쓰신 내용, 이진호가 김수현 소속사 하청회사임. 이거 해명해줘 볼래? 유니콘 B7, KNTV, 초록뱀 미디어, 키스트에서 LC를 대표로 영입하고 다 한 몸이라는 소리 아니냐? 저번 KBS 뉴스 보니까 골든S 주식 조작 혐의로 조사 들어갔다는데 새로니 신내림 이슈로 물타기 하는 거냐? 우주 얘기로 물타기 하려다 안 되니까 재차 공격하는 거야? 방송에 2번이나 나오게 하던데 나는 너처럼 영향력이 없어서 나도 너가 녹음한다고 생각하고 나 솔직히 이런 일에 연루가 될까봐 솔직히 불안했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결과가 냈네. 갤럽분들 이런 일 겪지 않고선 절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저희 가게에 와서 녹음하고 자기 맘대로 앞 내용 빼놓고 편집당하게 한 건 말이에요. 너만 녹취본 있냐? 나도 있거든. 이거 인지용 씨가 하는 말. 너만 녹취본 있냐? 나도 있거든. 내가 하는 말. 너만 녹취본 있냐? 진호야 나도 있다. 내가 아니라면 어쩔 건데라는 표현은 너 맘대로 쏙 빼고 얘기하냐? 와이프 얘기도 하던데 진짜 이랬어요? 너 내가 형이 내일 떠갖고 너 자식 너 이성균 씨 할 때도 전혜진 씨 얘기를 왜 하고 애들 얘기를 왜 해? 어? 너 이 사람 얘기할 때도 와이프 얘기는 빼줘야지. 내가 네 와이프 막 이름 언급 안 하지 않냐? 내가 네 애들 언급 안 하지 않냐? 그건 매너야 진호야. 와이프는 눈물의 여왕 4월 23일에 본 거다. 그리고 세론이는 8월 말에 처음 만났다.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을 하지 말고 가족 공격해주지 말아라. 상도도 없는 놈아. 진호야 이거는 형이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아저씨가 얘기한 거야. 그리고 김수현 얘기에 관해 나는 세론이게 들었고 김수현 씨 공격해서 뭐하고 내가 그럴 위치도 아니며 팩트체크가 아니니까 넘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이효민이 먼저 얘기한 거 아니냐? 이효민은 알고 이진호는 모른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 아저씨 이거 내가 쓰는 표현인데 이거를 내 거를 썼네? 내 방송 보시나? 아빠라고 된 이유. 저 세론이 8월 23일에 처음 만났습니다. 거의 반년간 거의 붙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잘 만큼 친했어요. 힘들었구나 세론 씨가. 그러다 보니 가족같이 지낸 거고요. 세론이 가족들도 저희 집에서 세론이가 지낸 거 다 알아요. 20, 30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40대 이후 진짜 친한 친구들 1년에 몇 번이나 만날 수 있나요? 20, 30대 분들도 일주일에 5일 이상 만나나요? 저는 거의 매일 붙어 있었고요. 그 덕분에 세론이 최측근들이랑 관계자들 만난 겁니다. 세론이가 처음 만난 날 손목에 아델라고 왔었습니다.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걸 왜 착용했는지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분 상담사예요? 원래 이거 물어보면 안 되거든. 우리도 안 물어봐요. 그냥 눈치 까고 있는 거지. 8월 24일날 세론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 안 물어보냐고. 이거 안 물어본 사람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세론씨 나도 찾아오지. 8월 24일에 세론이가 자기 카페에 와서 커피 마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진호 유튜브가 썸네일로 올리고 많은 기사가 난 내용들로 인해 반신반의하면서 매장을 갔었습니다. 매장에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일하는 걸 보고 이진호 영상으로 인해 나도 사실 반신반의했다면서 얘기했고 그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했습니다. 이거는 런엔터테인먼트 그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진호는 자기는 카페에서 이런 적 없다고 영상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라면에 비한 것처럼 누가 다 보냐고 대묻고 싶네요. 이 부분 님들이 팩트 체크해 주세요. 세론이가 울면서 얘기 들어준 게 하루 이틀인 줄 아세요? 세론이가 어느 날 울면서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 속 얘기를 맘 편히 들어줄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론이 베스트 프렌드는 고인된 문빈이었습니다. 슬퍼하던 그날 제가 달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 덕분에 저와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네 이분. 저와 늘 같이 붙어 지내고 저는 세론이가 얼굴도 팔리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제 가게 키를 세론이에게 주면서 누구 편히 만나서 뭐 먹고 싶거나 맥주 마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게 장소를 이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론이는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 자기가 포수를 날 줄 알아서 마음대로 돈이 생기면 결제도 제 몰래 하고 제 직원들 용돈도 줄 정도의 인성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또 어느 날 세론이가 공황장애에 와서 쓰러지고 숨을 못 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경찰과 119가 왔었죠. 세론이 스토커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는 더 가까워졌으며 경찰 기록과 119 출동 기록이 남아있으니 알겠죠. 그때 신랑이가 있었고 저는 경찰 조사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분 만나고 싶네. 내가 그 스토커라고 한 친구의 인상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 그때 그 인터뷰할 때 뒤에 있었던 친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저는 세론이를 처음에 김아임 땡땡으로 저장했다가 세론이가 그걸 보고 김아임이 뭐야? 딸내미인데 딸내미로 바꿔줘라고 해서 김아임 딸내미로 저장한 게 딸처럼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가게에 자주 오는 친구들도 딸처럼 가까운 친구들이 많아서 저에게 아빠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2월 16일 9시 4분에 샤워하다 소식 듣고 저는 망연자실하고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가족을 제외하고 가장 일찍 도착한 사람도 저이고 마지막 운구 도착한 게 저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멈추자고 한 거예요. 제가 신내림을 받게 하고 그걸 숨기게 한 것처럼 타이밍 잘 잡는 이진호 인정이다. 반박기사? 나 펼칠 수 있었어? 근데 안 해 왜? 너가 원하는 건 물타기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 내 영업장에 피해가 가고 가족에 피해 생겨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하고 고소 들어갔다.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의 고소가 있더라. 이진호 그렇게 살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니? 다시 한번 말해주면 요즘 표현으로 멸망전 한번 가자. 세론이가 신내림 받지 않았다는 거에 내 모든 걸 걸지. 너가 말한 것에 대해 책임져봐라. 아니면 너 다신 방송하지 말고 맞으면 내가 장사 접을게. 이 정도로 각오가 나 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 건드린 거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세론이 개명은 나만 나기 훨씬 전이고 아이미 개명은 내가 지킨 것도 아니며 낙골당 라이브 방송? 팬들이 내가 낙골당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해외랑 지방이라서 라이브 켜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라방 한번 했다. 그것도 이상하게 만들고 참으로 주작과 조작의 달인답다. 인정해. 아이미가 편한 건 가게에서 세로나라고 할 수 없어서 아이미로 나는 불려줘서 편한 거란다. 고소는 많이 받아서 쫄지도 않겠지만 4월달에 재판이 있다며. 4월 25일이에요.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크리스 많이 받아서 돈이나 챙길 요량인 것 같은데 지금을 즐겨라.